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방송 아침이 좋다. 네, 이제 곧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현 아나운서가 브라질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초 하면은 휴가 참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막 분주하게 짐 정리하다 보면은 창문 하나 잠그는 거 깜빡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빈집털이의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빈집털이 걱정되죠. 하지만 휴가를 안 떠날 순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빈집 사전 신고제인데요.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분들은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하시면 하루 최소 2회 그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매일 저녁 그 신고인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내 손 안에 집이 고스란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시거나요. 아니면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휴가 가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정말 궁금한 정보입니다. 기상캐스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설아 씨 나와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26.8도에 습도가 83%입니다. 이 습한 열기가 도심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요. 이 습도가 높아 밤에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아 밤새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과 전주가 33, 대구는 3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쾌지수 매우 높겠고요. 햇살이 뜨겁고 눈부셔 자외선 지수 높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처럼 눈의 건강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장마전선이 서해상에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는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방 25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올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 더위가 기세등등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한식탐험대 맛있는 도전 시간인데요. 오늘도 LA로 떠나보죠, 손은록 리포터. 네, 오늘 드디어요. 이 세계 한국의 맛 콘테스트 LA 예선전을 통과해서 한국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될 최후의 1인이 공개됩니다. 정말 누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LA는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도시이니까 네. 아무래도 경쟁도 되게 치열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한식을 사랑하는 주부부터 시작해서요. 전문 셰프까지 한자리에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 현장 지금 LA로 출발합니다. 한식탐험대 두 번째 여정지 아메리카. 한식을 사랑하는 도시 LA. 그곳에서 세계 한국의 맛 콘테스트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한식에 대한 사랑과 요리 실력을 경비한 11명의 도전자들. 자, 이들 중 한국행 본선 티켓을 거머쥔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굴까요? Grand prize winner is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A 예선전을 하루 앞두고 한식탐험대는 세계 한국의 맛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한 도전자의 집을 찾았는데요. 환한 웃음으로 한식탐험대를 반겨주시는 이분, LA의 한식 전도사 도나츠 씨입니다. 한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한국의 소품과 그림들로 집안 곳곳을 꾸며봤다는 그녀. 저희 집보다 훨씬 나은데. 네, 이분에게 한식 전도사란 별명 괜히 붙은 거 아닌 것 같죠? this is where the magic happens, right? And oh yes, I'm 자,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한식 탐험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well, I'm making kimbap. So kimbap. You like that too. This is what I make. 두 사람에게 대접할 김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도나 씨. 그녀의 집엔 이렇게 늘 김밥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What's that?
제대로 해요. 잘하신다. 진짜 잘 싸시는 것 같은데요? 우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바로 김밥이라고 하는데요. 잘 만드시는데요. 와, 이 모양과 색깔 모두 완벽하죠?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네. 제가 보니까 요리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책들도 되게 있고. 다 요리책이에요, 이게. 네, 근데 여기에 한식 조리책이 있는데요? 오. 결혼 후 한식에 대해 관심을 우와.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그치. 도나 씨. 그 이유는 특별한 한식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거 만드세요? Oh yeah, I make kimchi a lot. And I don't use this recipe. I have used, but I use the recipe my mother-in-law makes. Xiaomani. 시어머니? And she's from Haeju. So she's from North Korea, so a lot of her cooking is from that region. Loves him. 한음 씨는 우리도 좀 낯설네. 네,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실력을 보여주기로 한 도나 씨. Chef Peter! 그녀의 훌륭한 조수 남편까지 출동했습니다. I make kimchi for you. Oh, good. I know you like it. So when you go, could you go to the backyard, please, and get me a lot of green onion? 아내의 부탁을 우와, 받고 딸기. 정원으로 향하는 피터. 집 뒤편에 있는 이 작은 텃밭은 부부의 보물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각종 채소들을 기른다는 부부. 이들이 이 집 뒷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love Korean food, but the only way to make Korean food taste even better is to use fresh vegetables, fresh lettuce, fresh, squash, and it just makes it that much better. 재료가 중요하죠. 네, 두 사람은 끼니 때마다 마당에서 갓 뜯어온 채소들을 활용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나 씨를 따라 오이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ere's this. 그동안 맛있는 음식을 시식하기에 바빴던 조 셰프님, 도나 씨에 부엌에서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근데 이 김치는 커다란 통에 고무장갑 끼고 버무려야 이 제맛 아닌가요? 이 작은 유리병에 재료들을 넣고 대체 어떻게 김치를 만든다는 거죠? You gotta shake it. 네,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오이 김치에는 즐겁게 요리한 음식이 더 맛있다는 도나 씨의 요리 철학이 담겨 있었네요. 오, 완벽한데요? 네, 즐겁게 만들어낸 오이 김치와 김밥으로 차려진 화려한 한식 한상. 한식 전도사 도나 씨, 오늘도 친구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는데요. 도나 씨를 따라 한국 음식을 자주 접해봤다는 친구들, 맛은 어떤가요? It's very good. Yeah, a little bit cucumber. 식욕을 자극하는 빨간 오이 김치, 맛이 어떤지 궁금해요, 조 굉장히 짠맛도 셰프님. 좀 있고 감칠맛도 좀 있어서 여기 현지에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My favorite. 요리 실력을 봤으니 콘테스트에 임하는 그녀의 각오도 궁금해집니다. Oh, she's being brave. Soul food that's Seoul Korea and soul food like American food. I'm making a catfish that's Korean catfish. It's gonna be a little bit spicy, but it's a real fusion and something unique and different and delicious. 다음으로 찾아간 또 다른 도전자의 집. 안녕하세요. LA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클레인 드봇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클레인 씨 부부, 그가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Oh, it was amazing. The food, the people, everything was just fantastic. 그는 한국인 입양한 아내를 위해서 한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어렵다는 김치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야. 아내 덕분에 한식을 사랑하게 된 클레인 씨. 그가 느끼는 한식의 매력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It has just amazing flavor. It's powerful and it's spicy and sour and sweet and salty all at the same time. Great texture. 미래에 한국에서 식당을 차리는 것이 꿈이라는 클레인 씨. 이 정도 실력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뚝딱 만드셨어요. 남편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김치. 그 맛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LA에서 맛보는 한국의 전통 배추김치. 한식 탐험대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제대로인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까지 만드는 한식의 고수 클레인 씨. 예선전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I'm going to win those tickets. I'm going to Korea. 자, 결돈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식을 사랑하는 11명의 도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대회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세계 한국예만 콘테스트. 이곳 LA에서 미국 예선전이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LA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LA 지역에는 약 1000개 넘는 우리 한국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한국 음식의 메카다. 네, 드디어 LA 한식 고수들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단 60분. 도전자들은 이 시간 안에 2가지 한국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11명의 도전자들 중 무려 5명이 현직 요리사라고 합니다. 어쩐지 재료 손질하는 것부터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시원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유독 긴장돼 보이는 한 여성 도전자. I guess you're shaking a little bit. Your hands are shaking. Don't be so nervous. Just take your time. You still have 43 minutes. So I know. 진짜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긴장한 나머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들로 애를 먹는 도전자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저까지가 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전자들의 음식이 하나 둘 완성되어 가면서 숨 막혔던 대결 시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도전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화려한 한식들 어떤가요? You know what? I 먹어보고 had a 싶은데요. fun time. It was so awesome. 시간 잘 맞춰서 다 마무리 다 하고요. 데코레이션도 다 마무리 잘 끝났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평가의 시간뿐입니다. 요리를 할 때보다 더 떨리는 순간은 심사위원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까다로운 입맛의 심사위원들에게 도전자들의 음식은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다 맛있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The winner of the 2016 Taste of Korea Cake Cuisine Contest grand prize winner is 자, 단 한 장의 본선행 티켓을 차지한 영광의 우승자는 Victor Rivera. Victor Rivera. 세계 한국예만 콘테스트 치열했던 LA 예선전 우승자 빅터 리베라 씨. 한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김치전과 순두부찌개를 만들어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I think it was going to be too hard. There's a lot of professional people. There's a lot of professional cooks. I'm going to thank all the people that help because there's people that help you to do it. There's people that. 앞으로도 계속될 한식 탐험대 맛있는 도전 기대해 주세요. 아유, 평생 전 한국에서만 살았는데도 만들 줄 아는 게 너무 없네요. 자, 이번 주 SNS 스토리 알아보겠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가요. 바로 한상원 아나운서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산 광안리 개미떼가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에 엄청난 수의 개미떼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혹시 불길한 일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생활 속 유용한 정보부터 한 주간의 이슈까지 SNS로 보는 세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사진들이 있죠. 광안리 해변에 출몰한 개미떼와 대형 갈치 그리고 온천수 사진까지 이 모든 현상이 부산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이거 혹시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불안하죠. 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작진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안리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그 자리가 대충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데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치에다가 그 이제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래 하거든요. 이 영상이
바로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일명 광안리 개미떼 영상인데요. 엄청나죠? 현재는 개미떼가 없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직 주변 사람들 잘 모르니까 지진 나면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 반응도 그렇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걱정되죠. 네, 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해외에서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몇 해 전 일본에서 있었던 돌고래 집단 폐사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오키나와 근해에서 6.8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끔찍하네요. 네, 또한 뭐 까마귀 떼가 비정상적으로 무리지어서 날아간다든지, 중국 스촨성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 전에 두꺼비의 단체 이동이 관찰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온천수 누수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거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말 지진의 전조 현상이었을까요? 수도가 많이 터진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온 주변이 흑투성이지. 기억하고요. 네, 다행히도 이 온천수 사고는 노후배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점이군요. 네,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대형 갈치가 나타나거나 하늘에 지진운이 보이는 등 이상 징후로 의심될 만한 것들이 수차례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얼마 전 발생한 울산 지진 때 그 여파를 느꼈던 부산 시민들, 이번 일이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전조 현상이 맞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가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이상 행동이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보고가 있긴 있는데요. 보고가 있긴 있다고요? 그렇다면 광안리 개미떼 이동 역시 지진의 전조 현상 아니에요? 개미들이라는 게 어느 특정 시기에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매년 있는 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미떼 이동은 매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수 누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진하고는 관계없고 이번 누수는 간체에서 부식으로 구멍이 생겨서 누수가 된 거기 때문에 지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최근 각종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연일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 대회 영상인데요. 지금 봤어요. 예,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다는 게 이런 걸까요? 엄청난 속도로 컵을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자유자재로 옮기죠.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그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과연 화제 영상 속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를 만나러 청송까지 찾아간 제작진. 와, 직접 봤어요. 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경쾌한 소리, 저희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최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현종 선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스포츠 스태킹입니다. 사람들은 컵쌓기라고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데 이거는 스포츠 스태킹 정식 종목입니다. 최근에는요, 체육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경기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3-3-3 경기의 경우 9개의 컵을 사용하고요. 조금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빨리 볼게요. 예, 실제라면 이 정도의 스피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영상을 빨리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컵을 3개를 더하면 3-6-3 경기가 되는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저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지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보면은 뭐가 지나갔나요? 믿을 수 없네요. 예. 매일 이렇게 연습에 매진한다는 최현종 선수인데요. 이런 끝없는 노력 덕분일까요? 현재 최연소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세계 랭킹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놀랍죠? 세계 랭킹 2위에게 겁없이 도전한 우리의 제작진. 뭐 하나마나 부질없는 기세라군요. 망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미션을 줘봤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안대를 끼고 컵을 쌓아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자, 준비, 시작.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완벽하게 컵을 쌌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이번에 연습했던 또 다른 기술을 보여주는 최현정 선수인데요.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연습은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현정 선수에게 스포츠 스태킹 어떤 의미인가요? 스포츠 스태킹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태킹 심판? 제 꿈이에요.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인구가 1000만을 돌파한 요즘 반려견과 더불어서 도도하고 귀여운 매력의 고양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음식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고양이에게도요, 위험한 음식과 재료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들이 고양이에게 해로울까요? 초콜릿, 포도,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콜릿과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양이에게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평소 고양이에게 얼마나 잘못된 음식을 주고 있을까요? 고양이가 좀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애처롭게 쳐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먹던 거를 조금씩 주게 되죠. 요리하다 보면 애들이 냄새 맡고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가끔 이제 사람이 먹는 거지만 이제 간 안 되고 그러면 가끔 줄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고양이에게 좋지 않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있고 또는 살모넬라균과 같은 무서운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해서는 안 됩니다. 심혈관계 혹은 신경계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죠? 네,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무시무시한 음식의 정체는 날생선입니다. 생선이요? 사실 고양이 하면은 생선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생선이 왜 위험한 거예요? 왜요? 날생선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이나 기생충으로 인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고양이 체내에 있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을 분해하게 되기 때문에 티아민 결핍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혹은 신경계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날생선을 피하고요. 되도록 익힌 생선만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샌드위치 안에 고양이에게 독이 되는 또 다른 음식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궁금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근육이라든가 지방이 노랗게 변하는 황색 지방병이 생기고 또는 지방에 의한 염증 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급여는 반드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고양이에게 황색 지방병을 유발한다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참치입니다. 참치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고양이들이 많이 먹는 참치인데 왜 문제일까요? 참치캔 안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해로울 것 같고요. 네,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참치 통조림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여기 따로 있네요. 염도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뜨거운 물에 고양이 통조림을 넣고 5분간 끓인 뒤 측정을 해봤더니 0.19% 나왔고요. 고양이 통조림은요. 일반 참치 통조림의 염도를 측정해 봤더니 무려 0.37%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2배 정도의 염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하기 위해 고양이 체내에 있는 비타민 E가 계속해서 소비될 것이며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은 고양이의 피하 지방이 변성되어 황색 지방종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세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저거 중요한 이상한데요. 일반적으로 고양이한테 우유를 많이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저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안 죽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뭐 주면 잘 먹고 하니까 그냥 또 우유는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만화 같은 데나 드라마 우유를 먹는 그런 고양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일반 우유를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고양이의 이미지 때문에 맛있게 먹네요. 예. 고양이에게 우유가 좋다고 알고도 계신데요. 알고 보면 고양이에게 우유가 독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아니, 우유가 왜 고양이한테 위험한 건가요? 고양이의 몸속에는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우유를 고양이가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 혹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우유를 정 주시고 싶다면 고양이 전용 우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 먹이면 안 되는 음식 잘 확인하시고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주고 있었네요. 고양이들아 미안하다. 네, 다음부터는 잘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예가 소식입니다. 전주리 아나운서. 네, 최근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배우 이진욱 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 성폭행이다 아니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맞자.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이진욱 씨를 고소했던 A씨가 그동안 했던 진술을 번복한 건데요. 직접 강제성이 없었다가 아니고 정확한 멘트는 강제성이 없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 그겁니다.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이 성폭행했다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이진욱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이후 이진욱 씨와 A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던 중 지난 23일 A씨의 변호인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틀 만에 A씨가 이진욱 씨와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이진욱 씨는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벗어났다고 봐야죠. 경찰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씨. 지난 7일 검찰이 강인 씨를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죠. 음주운전 그리고 그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그래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는데 자, 이 법원에서 정식 재판 이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앞서 강인 씨는 지난 5월 24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은 훨씬 웃돌았습니다. 강인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있는 동조 전과가 있는 재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에서도 이번 사안만큼은 가볍게 벌금형을 그쳐서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인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손가락 터치 하나로 SNS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웹드라마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그래가지고 SNS에 올라오는 것이 더 많아서 편리하고 그냥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KBS도 웹드라마 열풍에 동조했는데요. 출중한 여자의 경우 160만 회나 볼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 진짜 에디터님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영화 곡성의 연기파 배우 천우희 씨가 잡지 에디터로 변신해 열연한 이 드라마. 10분짜리였지만 KBS 미니 시리즈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인기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후유증. 옥상에서 떨어진 후 이상한 후유증이 찾아왔다. 원작 웹툰이 인기를 얻자 웹드라마로 발빠르게 제작됐습니다. 웹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제작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존의 드라마에 비해서 제작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새로운 시도라든가 돌파구의 차원에서 이제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존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정식 드라마로 가기 이전에 좀 가볍게 웹드라마를 통해서 연기력을 다지는.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웹드라마가 화제가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스파크가 가지고 있었던 대본 너무 재밌었고 그 소재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일반 공중파에서나 볼 수 없었던 그런 소재기도 하고.
배우 나종찬 씨와 남보라 씨 주연의 스파크는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전기가 흐르게 된 톱스타가 두 여자와 얽히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티격태격 친들의 스킨십이 화제입니다. 알콩달콩한 로맨스물로 현재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웹드라마가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 나중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나한테 또 좋은 필모그래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러다 윤다은 씨가 더 위험해져. 공중파 드라마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소재와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는 웹드라마 열풍을 스파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저희 드라마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드라마 관심도 많이 가져주세요. 이번 순서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입니다. 최재환 경사 어떤 사건인가요? 예, 한 부둣가의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한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CCTV도 흔적도 없던 이 사건. 그러나 달아난 범인이 우연히 남겨놓은 한 조각의 실마리로 이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그 5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야, 얘들아 나왔다. 오랜만이네. 얼른 와, 하자. 잘들 지냈냐? 야, 다들 얼굴 그대로네. 변한 게 없어. 우리 37회 졸업생 대박 나자. 그래, 대박 나자.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동창 모임. 그러나 이내 무슨 사연인지 이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피해자 박윤식. 그렇게 살지 마. 어? 야야. 왜? 똑바로 살아. 간다. 싸우셨을까요? 술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부둣가를 걷던 피해자 박윤식. 그런 그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의문의 차량. 결국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마는데요. 그는 왜 이런 죽음을 당한 걸까?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제5화 동창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40대 남성이 도로 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가보았는데요. 당시에 이쯤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난 뺑소니 사고. 술이 취해가지고 길에 아마 길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번화하지 않고요. 양쪽에다 이렇게 집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 외진 부둣가였던 현장은 차량은 물론 인적 또한 드물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에 CCTV조차 없었던 상황. 그렇다면 범인은 이러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있을지 모를 목격자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근처를 돌며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혹시 20일 날에 부둣가 길로 지나가는 차량 보신 적 없으신가요? 봉고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 같던데. 봉고차요? 그 당시에 뭐 봉고차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밤 10시경 그 시간대에 무슨 차종이 가는지 이런 것만 목격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차종이 하나하나 나온 걸 그렇게 다 수사한 겁니다. 어렵게 얻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지나다녔던 승합차를 조사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렵죠, 찾기가. 수사 방향을 바꿔 이번엔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술집 탐문을 벌이는데요. 다행히도 그곳에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찾게 됩니다. 저쪽이요? 한 술집에서 동창회 모임을 가진 피해자 박윤식. 이 말은 곧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 즉 동창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창생 김준석을 만나러 간 한 형사. 그런데 윤석 씨, 누구시죠? 네, 경찰입니다. 혹시 박윤식 씨 아시나요? 윤식이 제 학교 동창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박윤식 씨 뺑소니 사망 사건 때문에 조사 나왔습니다. 차 승합차요? 혹시 이 봉고차 김준석 씨 차인가요? 네, 이 차 제 차 맞는데요.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쫓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술자리를 가졌다는 동창. 놀랍게도 그는 목격담에 나왔던 대형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동창생 김준석. 그는 모임 당시 피해자 박윤식과 심하게 다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식당 주인 말에 의하면 그날 박윤식 씨랑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던데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이 그 자식이 우리 마누라한테 애기 얘기를 하겠다잖아요. 아 그래 어떻게 안 싸워요? 열받게. 용의자 김준석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들어져. 야 준석아, 너 재수 씨 생각은 안 해? 너 젊은 아가씨랑 이렇게 놀아대는 거야? 좀 애인 있는 거 능력인 거 모르냐? 너 솔직히 나 부러워서 그런 거지? 부럽기래 임마. 부끄러워서 그런다. 젊은 아가씨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부끄럽다고? 평소 자신의 불륜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던 피해자 박윤식이 딴죽을 걸자 두 분의 홧김에 관계를 싸웠을 아내에게 뿐이라고 했는데요. 폭로하기 두려워 앙심 품으신 거 아닙니까? 아 양심이라니요 형사 양반. 내가 걔랑 도대체 몇 년 친구인데 내가 그 자식을 왜 죽여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글쎄 진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용의자 김준식. 한 형사는 곧바로 술자리를 함께한 또 다른 동창생을 만나러 갑니다. 장윤숙 씨? 네. 박윤식 씨 아시죠? 네. 윤식이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윤식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윤식이가요? 조사 결과 언제요? 또 다른 동창생인 장윤숙은 왜요? 죽은 피해자 박윤식과 채무관계로 얽혀 있었던 건데요. 조사에 의하면 돌아가신 박윤식 씨에게 한 3억 정도 채무가 있었네요. 꽤 많은 채무가. 예, 그거는 제가 남편 사업 때문에 윤식이한테 한 3억 정도 빌렸어요. 근데 뭐 어차피 남편 사업 잘 풀리면 금방 갚게 될 거라. 동창생 장윤숙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윤수가, 너 내 돈 3억 언제 갚을 거야? 갚어. 안 잊어버려서 갚어. 우리 신랑 그 일만 잘 풀리면 갚는다니까. 야, 그 말은 지금 언젠데? 벌써 5년째야. 이번 달까지 너 안 갚으면 너 사기죄로 너 고발할 거야. 혹시 그 돈 때문에 앙심 품으신 거 아닙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 박윤식 씨를 지금 살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물론 빚은 있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친구를 저 진짜 아니에요 형사님. 저도 억울해요. 장윤숙 역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 이로써 피해자 박윤식의 동창들은 모두 그의 죽음과 관련해 무관하다고 주장한 상태. 전부 아니라고 하고 나 뭘 놓쳤나? 사고 현장에 사서 뒤져보니까 요 손바닥만한 그 플라스틱 조각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플라스틱 조각 이것이 어느 차종일까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된 자동차 파편. 이 파편이 사건을 푸는 실마리가 되어줄 거라 여겼던 한 형사는 정비소를 탐문합니다. 어떤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건지 알 수 있어요? 이거 그 차 안개등 같은데요? 그 차 안개등이요? 예. 사건 현장에서 나온 이 깨진 조각은 차량의 자동차 부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그 차량의 소유자를 파악하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상황.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형사님 이 지역으로만 추렸는데 4만 대 정도 됩니다. 뭐? 4만 대? 근데 인터넷 그때 뽑아보니까 인천에 한 4만 대가 나오더라고요. 깝깝했죠. 이걸 추려서 수사를 하려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동네, 그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다 맞춰봤습니다. 당시 4만 대에 달하는 특정 차량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용의자 찾기에 나섰던 한 형사와 동료들. 뺑소니 전단팀이 4명이 있었는데요. 4명이 진짜 많이 잤어요. 2-3시간. 눈 붙이고 바로 하고 눈 붙이기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한 5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쪽 갖다 딱 들이대는데 무슨 버들 맞듯이 딱 맞는 거예요. 그때 기분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또한 용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까지 이로써 사건 발생 6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거한 피의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동창생인 장윤숙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윤숙 씨, 지금 3억 때문에 치고 달아나신 거 맞죠? 3억 때문이라뇨. 아닙니다.
전 그냥 술 깨우네 제가.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피의자 장윤숙. 당시 술자리를 박차고 먼저 나왔던 피해자 박윤식은 술을 깨기 위해 한적한 도로 위에 앉아 쉬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술에 취한 상태 그대로 도로에 쓰러져 잠들고 맙니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의자 장윤숙은 피해자 박윤식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 공창생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된 피해자 박윤식. 그냥 쓰레기더미 같은 걸 거야. 피의자 장윤숙은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누가 도로에 누워있겠느냐 생각은 했겠어요. 자신이 그냥 119 신고해가지고 병원을 바로 이송만해서도 살지 않았을까. 한순간의 실수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빚어낸 참극, 땡손이 사망 사건.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는 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재현 경사의 실마리였습니다. 결국에 시작은 술이었네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대는 절대 잡아도 안 되고, 그리고 친구가 좀 집에 갈 때는 뒤에까지 잘 좀 바래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주철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번 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휴가철만 되면은요, 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고, 그리고 이 줄을 길게 늘어선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요, 맞으니까요. 여기 아주 위험천만한 무법자들이 아주 많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아찔한 현장, 저와 함께 하시죠. 길 위에 천태만상, 전국 방방곡곡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김주철의 사각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휴가철에 가장 붐비는 곳 하면 바로 고속도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속도로를 주차장이네요.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피서철.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휴가철, 국민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단속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인데요. 오늘은 이 승용차로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일반 순찰차가 아니라 많이 당황하셨죠? 저희들이 아는 그런 순찰차랑은 좀 다르네요. 예, 이게 암행 순찰차입니다. 이건 비노출로서 단속하게끔 이번에 도입된 겁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명 암행 순찰차는 비밀리에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로 출발! 고속도로 순찰대는 휴가철이면 여행객들의 차량 이동이 가장 많다는 영동, 경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얼마 전 대형 사고가 있었던 영동 고속도로 단속 현장부터 가보시죠.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순찰대의 눈에 들어 한 대 차량.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도 주지 않고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단속 차량.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속도를 올리면서까지 차선 변경을 합니다. 완전 레이서인데요? 끈질긴 추격 끝에 단속 차량과 가까워진 순찰대. 남포 운전에 가까운 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추격 중에 있습니다. 순찰대는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에게 다가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 470 우측 나와주세요. 470 우측 나와주세요. 결국 순찰차 확성기를 통해서 단속 차량에게 오른쪽 갓길로 주정차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질주를 하는 난폭 운전 차량. 순찰차가 차량 앞에서 손신호로 주정차 인도를 하고서야 간신히 운전을 멈췄습니다. 대체 왜 모두가 위험해지는 난폭 운전을 하는지 드러나 봐야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시는 뭐 그런 거 전화하면 다 똑같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난폭하게 스피드를 즐기는 또 다른 차량 발견.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단속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운전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973 나오세요. 우측으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난폭 운전,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리한 차선 변경은 생명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요. 신호를 주지 않는 난폭한 차선 변경은 결국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속력을 올려 위협적인 차선 변경을 한 차량. 뒤따라오던 차량이 난폭 운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벌점 10점, 법칙은 4만 원 부과합니다. 이번에 단속할 현장은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 이곳에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때 순찰대 눈에 포착된 승합차 한 대. 차량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보이십니까? 차량 안에는 동승자가 한 명뿐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람이 6명 이상의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자, 갓길로 안전하게 나오세요. 2명밖에 타지 않은 승합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원비가 이제 정원비가 해봐야 변명될게 안 되니까 난 잘못은 잘못이지만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버스 전용 차선 위반으로 벌점 30점, 범칙은 6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할 현장은 전라남도 목포시와 서울을 이어주는 서해안 고속도로. 저기 보이는 화물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측으로 붙이세요. 우측으로. 보기에는 위반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무슨 일인가요? 예, 화물차가 지금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화물차가 1차선으로 간다는 걸 몰랐어요. 운전면허증 다 있으시고요. 제가 10년 운전했거든요. 1차로를 이용하는 또 다른 화물 차량 발견. 화물차는 1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업무인데 화물차야. 시행했나? 억울하십니다. 업무죠. 초선을 못하니까. 여기서 잠깐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4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추월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은 4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순찰대의 눈에 포착된 화물차. 그런데 움직임이 조금 이상한데요. 비틀거리면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운전자. 전화 좀 받고 휴대폰하고 가져가면 내려보시죠. 파리가 2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졸면서 왔다니까. 어제 이게 오늘 내가 내려갈 게 아닌데 딴 차가 뭐 신호 내려버렸는데 내가 이거 싶어. 여기 차량 결함으로 인해 도로에 멈춰선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졸음운전자는 그대로 충돌해버립니다. 졸음운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할 겨를도 없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눈에 맡기시겠습니까? 졸음운전에 어떤 그런 거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음 휴게소 가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갓길 주정차 차량은 가장 많이 단속되는 대상인데요. 갓길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갓길이 좁기 때문에 옆 차로에서 오던 차량에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중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순찰대가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확인해 봅니다. 운전석을 확인해보니 정말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큰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운전자의 행방을 찾아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차를 주차하는데 사람 있네 뒤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차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로 다가선 순간 갑자기 출발을 해버리는 갓길을 위한 차량. 순찰대가 멈춰서라고 신호를 보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실제 상황, 돌발 상황인데요. 혹시 음주운전이라도 한 것일까?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차량을 추적해봤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끈질긴 추적 끝에 도주 차량을 발견한 순찰대. 도주 차량은 속력을 높여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순찰대가 도주 차량 앞에서 인도를 한 후에야 그들의 도주가 끝이 났습니다. 멈춰선 차량 안을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뒤쪽에 있던 사람이 앞좌석으로 넘어옵니다.
두 사람은 남녀 커플 사이 같았는데요. 일단은 갓길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부터 부과하고 도주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남녀 사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애정 행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갓길에서 애정 행각을 그런 일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고 뭐 좀 드문 일이죠, 정말로. 갓길에서 만약에 심각하게 애정 행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 또 다른 갓길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순찰대. 갓길 정차 이유는 차량의 고장이었는데요. 갓길의 주정차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찰대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차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차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찰대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더 바빠지는데요.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차선은 나의 양심, 신호는 나의 생명. 양보하고 탑리하여 아름다운 도로 문화를 만들자고요. 네, 모두들 안전한 휴가길 되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좋다.